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을 태극기 시민, 일명 태극기 시민, 우파 부대 뭐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를 포용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인데요. 지금 그에 걸맞게 말이죠. 하나 얘기가 거론된 게 SNS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께서 삼선이죠. 윤상현 의원님께서 지금 순수 우리 우파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평가한 그러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 집회는 헌법 부정이 아니다. 헌법 부정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해서 모인 것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깝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는 폭력 선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압제에 저항하는 그러한 성격의 부대다. 태극기 부대는 폭력을 선동하는 그러한 집회, 그러한 그 집합체가 아니고 오히려 압제에 저항하려고 하는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휘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함부로 이 태극기 부대라는 것을 능멸하지 마십시오라고 SNS를 그러니까 페북을 통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재차 공개적으로 평가한 그러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올리고 윤상현 의원께서 바라보는 우리 태극기 시민들의 그 견해 이러한 것을 올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이 아주 골수 강경파라고 칭하는 그러한 부산의 하태경 의원이 또 자기도 윤상현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북을 통해서 응수를 했는데 저는 뭐 같은 우파 성향이라고 봤으면 당연히 윤상현 의원님의 그 평가에 대해서 윤 의원님 절대 동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면서 정말 부모 잃은 고아처럼 모두 나와서 외치셨던 분들은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라고 응수할 줄 알고 또 응원할 줄 알았는데 그와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윤 의원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님을 칭하는 거죠. 윤 의원님 한국당과 보수를 살리고 싶으면 더 이상 물 흐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계 은퇴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다음 총선에서 배지 한 번 더 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넘어서 건방을 떠는 이건 조롱도 아니고 말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말이죠. 동료 의원이자 선배 의원이 여러 가지로 예의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특히나 우파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한 어투를 사용했는데요. 또 하나는 말이죠. 또한 하태경의 요즘에 여러분들 그 한국당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따까리 짓 하냐 뭐 이렇게 따까리란 표현을 써서 저도 언젠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따까리 그러면 뭐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뭐 꼬붕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꼬붕. 하태경의 따까리라고 추정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정아 대변인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일부 댓글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김정아 대변인을 하태경의 따까리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러한 글을 올렸는데 김정아 대변인께서 말이죠. 우리 우파 국민들이 들을 때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실수 아닌 말실수를 많이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김정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당의 희망대로 태극기 부대 끌어안고 가라. 태극기 부대 다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극기 부대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자신들은 환영한다. 일종의 격리 수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소수민족, 좌파들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고 압박하고 겁박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똘똘 뭉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일종의 격리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이 같은 우파 성향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일종의 격리 수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태극기는 돌려달라. 태극기는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이죠. 이 하태경 의원 언젠가 탄핵 정국 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지금 부산까지 가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 하태경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배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격노하고 분노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시간이 흘러서 말이죠. 이제는 우파가 독재와 맞서서 집권 여당과 함께 이 독재 정권을 우리가 타도하는 또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같은 성향의 우파 집단이다. 우파 정당이라고 보는 바른미래당에서 말이죠. 정말 대변인이 이렇게 말이에요. 태극기 시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러한 글이 논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하태경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은 이 하태경 의원이 한국당의 특정 의원에게 막말을 늘어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당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우파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엄중한 도전을 한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 애국수찰팀과 우파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 하태경 같은 자,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이 했다면 바른미래당의 어떠한 일부 세력의 공론화된 의견이라고 봤을 때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반드시 하태경 같은 자를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을 말이죠. 전 국민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하태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 시민단체 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에 있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방송을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북방송? 예, 대북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시민단체 운동하면서 좀 몇 번 봤는데 정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해갖고 말이죠. 통진당의 이정희를 자기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 지역에 출마를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부산으로 해운대 지역으로 가게 된 건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였죠, 사실. 예, 왜냐하면 북한 인권 운동 한다니까. 그래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탄핵에 앞장서고 이제 보수 통합에 반대하고 말이에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이념을 숨기고 말이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태경 지역에 계신 분들 다음 총선에서 뭐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바른정당에서도 공천 받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쨌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태경이 저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대북 라디오 방송 그 북한에도 보내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슨 미국의 지원이나 받냐 이 얘기를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는데 이거 무혐의 처분 저 받았습니다. 예, 하태경 씨 제발 정신 차리시고 본연의 국회의원 업무에 업무? 그렇죠. 이 사람은 업무죠. 예, 업무에 좀 충실해서 말이죠. 국감 잘 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태극기 들 생각 없으면은 예, 다음 공천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다음에 못 나오니까 예, 어쨌건 정치는 좀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예, 환경과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사실 오늘 네, 뭐 문제들이고 진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 중에 뭐 좀 분위기가 오늘 신의 한수 분위기가 말이죠. 라디오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말이죠. 환청이제가 들리는 건지 네, 말이죠. 라디오 소리가 어디서 정말 나는 거예요, 예, 이 보도는 말이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집중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말이죠. 제 자신이 그렇죠. 횡설수설을 해요. 그리고 동문서답하고 두서없이 얘기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시사 채널 스튜디오들 보면 말이죠. 굉장히 분위기가 엄중합니다. 산만하지가 않아요. 예능 프로그램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그렇죠. 나름대로 예민해지죠, 사람이. 방송에 애드립도 좀 할 줄 알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굉장히 지금 아주 여러분들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하면서도 제가 하는 이 논평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어쨌든 말이죠. 이 바른미래당의 이 하태경은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윤상현 의원께서 하신 얘기 중에 또 이 하태경이가 한 말 중에 윤상현 의원님을 정계 은퇴를 고려하라 그랬는데요. 저는 하태경에게 말이죠. 정계 은퇴할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요. 정계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유권자는 말이죠. 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로. 우리는 하태경을 꼴밤 때릴 수도 없고 쫓아가서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말이죠. 유권자가 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표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응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그 워딩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파라고 말하는 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신 분들이 꽤 있죠. 주호영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 하태경 같은 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입지가 없잖아요. 헝감생심 말이죠. 한국당에 온다고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그 당시 바른미래당 이거 붕괴되면 말이죠.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해 낙동강 오리알 될까 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정치평론가쯤 되고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말이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태경의 본심을 꿰뚫어 보죠. 그냥 낙동강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다고 말이죠. 좌파는 우파랑 다른 게 있어요. 하나 특징 중에 말이죠. 이 운동권 특히 이쪽은 말이죠. 저렇게 근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 마지막 속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고용해도 항상 실무진이 아닌 비실무진에다가 넣어버립니다. 하태경이 더불어민주당 가봐야 할 수 있는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예, 변방에서 놀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을 꽉 쥐고 가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또 하태경이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도 제가 일견 이해가 가요. 왜? 요즘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하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1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말이죠. 뭐 호시탐탐 또 언제든지 말이죠.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합니다. 한국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혁신된다면 언제든지 못 갈 이유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틈나는 대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이런 분위기, 호혜적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하태경 같은 이러한 낙동강 오리알들은 말이죠.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님의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한 본인의 소신 있는 평가,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집단은 위헌적인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법을 분명히 준법에 의해서 말이죠. 법치를 지키는 그러한 순수 애국 시민들의 모임이 태극기 집회다. 태극기 단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럼 끝까지 그 사람들 안고 가라. 더 잘됐다.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말이죠. 일종의 격리 수용이다. 태극기 집단을, 태극기 단체를 격리 수용시킨다고요? 참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통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유승민이 그 얼굴입니까?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바른미래당은요. 아직도 우리 한국당의 분신처럼 그리고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하태경 같은 사람이 한국당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판단하는 건 이거 제 사견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어찌 보면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하고 예견된 몰락이다. 왜? 하태경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사람을 품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와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저는 바른미래당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님이신 김동철 그 비대위원장 이분과 사실 견줘본다면 우리 우파는 말이죠. 합리적 우파를 추구한다면 어느 분이 진정한 우리의 아군인지를 이제쯤 되면
이쯤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때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아군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또 태극기 세력 모두 합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얼마나 그럼요.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태경 같은 자가 지금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 거고 기회주의자, 무능력한 사람, 또 게다가 배신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우파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하태경 같은 사람들 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라고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만큼 잘못했는데 저거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통합 제안이 나왔을 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태경이 역시 문제다. 바른정당도 하태경 같은 자, 이런 자와 함께하면 망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한심합니다. 유승민에 대한 우파의 엄청난 정말 실망과 분노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김무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융화시킬 건가? 이거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적화된다. 우파는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건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정말 기회가 없는데 정말 어제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 뭉쳐야 된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막 얘는 빼고 쟤는 빼고 쟤는 빼고 쟤는 빼고 쟤는 빼고 쟤는 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가자. 그럼 너 혼자 가세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하태경이나 누구 빠지자고 누구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고부고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함께 뭉칠 수 있게끔 그렇게 묘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개혁한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말이죠. 뭘 못하겠어요. 너 나가라. 내가 듣는 말 다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전원책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탄핵 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하고 미래의 길을 열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용서와 화해, 단합 이게 지금 우파를 살릴 수 있는 단어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과거에 그랬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배신자 운운하고 과거 따지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성계가 다 잘했습니까? 그럼 이성계의 후손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재규와 밉다고 말이죠. 김재규, 악마 김재규라고 해서 김재규의 후손들 사돈의 8종까지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 매국짓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오늘날 애국의 활동을 한다면 그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애국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지금의 매국질을 하고 있으면 그 자는 매국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판단은 말이죠.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겐 더 많은 응원과 환영을 또 베풀어 줄 그러한 아량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파가 여러 가지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말이죠. 나를 뺀 나머지에게 모든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저부터도 내 자신부터 그 정권 몰락에 책임이 있다라는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란 아닌 분란이 많고요. 또 지금 가뜩이나 국론이 좌우의 개념과 이념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우파끼리도 또 갈라지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태경 같은 자 끝까지 아주 골수 우파도 아니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신 대표도 얘기했지만 따져보면 우파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 우파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탄핵 정국 들어오면서 누가 대통령이 먼저 잘못했냐 배신한 놈들이 잘못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우리가 정권을 몰락하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우파에 지금 사실상 동력이 다 떨어져 있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제도권 안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희 애국지살팀이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지금 무너진 야권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거의 탄핵 때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를 느끼게 했던 분들도 지금은 잠시 우리가 모든 걸 좀 내려놔야 된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저자들이 너무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우파들에게 노골적인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독선적인 집권 여당의 행태,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배신자다 뭐다 따지기 전에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다. 아예 말이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게 생겼다.